랜섬웨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를 납치하듯 암호화해서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일명 사이버 인질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된 국내 랜섬웨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 또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에 이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제 국내 보안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랜섬웨어가 발견된 건 2015년 2월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 2월에 한 13건 정도가 발견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매년 피해가 급증하다가 지난달에는 이제 730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통계를 낸 이후로는 역대 최고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증가를 하다가 또 지난달에는 심지어 730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 감염 사례가 증가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해커들이 랜섬웨어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랜섬웨어에 걸리면 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암호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암호화되면 말지 저걸 뭐 돈까지 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이 병원이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병원의 진료 기록들이 다 암호화된 겁니다. 그럼 이제 환자 진료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커들한테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 암호를 푼 적이 있고요. 또 외국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호텔 문이 전부 다 잠기고 예약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TV도 랜섬웨어에 감염해서 TV를 먹통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TV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돈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해커들이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돈을 받을 때 요새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는 이런 가상화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벌기가 더 용이해진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 피해자들은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적발하기도 어렵다. 즉 이제 해커들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엔 랜섬웨어가 메일을 통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렇게 수법이 변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통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메일에 무슨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거나 뭐 SMS 문자에 딸려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해킹 공격은 웹사이트에 이렇게 악성 코드를 숨겨놔서 단순히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기만 하면 그 악성 코드가 내 PC에 설치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웹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양옆에 광고창들이 많이 뜨는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 광고창은 사실은 굉장히 악성 코드가 많이 유포되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창이 많이 뜨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방문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통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혹시나 실수로 가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이트인데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YTN 홈페이지라면 그 YTN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사이트는 YTN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외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광고창을 통해서 악성 코드들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광고창이 많이 뜨는 웹사이트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좀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하는 감염에 취약한 웹사이트가 따로 있다면 어떤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광고창이 많이 뜨는 그리고 어떤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영세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좀 가급적 방문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 중에서 그 워드프레스라고 그러는 어떤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제작한 그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웹사이트들도 해킹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랜섬웨어에 감염됐을 경우에 사실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면요. 내 PC라든가 노트북,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암호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도 뭐 문서 같은 걸 볼 수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 올려 있는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암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체가 먹통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인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웹사이트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피해 사례도 있지만 메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킹 수법들이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엔 좀 이 수법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웹사이트에 단순히 방문만 해도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공격 기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자주 찾는 그런 홈페이지 속에 악성 코드를 숨겨놔서 방문하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확실히 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 코드 배포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또 영어가 아니라 한글 메일로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랜섬웨어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걸 지워버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맞춤형 공격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해커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춤형 이메일을 보냅니다. 물론 한글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금 취업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인구직 관련한 메일을 보내는 거고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은행권으로 가장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어떤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 치료도 가능한데 랜섬웨어는 걸리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같은 이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랜섬웨어를 치료하기 위한 고치기 위한 연구나 피해 예방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법단체라든가 보안기관들이 좀 힘을 합해서 이런 피해를 좀 막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네덜란드 경찰과 유로폴 그리고 인텔 시큐리티와 카스퍼스키 랩이라는 보안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서요. 어떤 No More Ranso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뭘 하느냐 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PC 데이터가 모두 암호화된 경우에 이를 복구해주는 툴을 개발해서 그걸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4개 기관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7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가 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결국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웹사이트 관리자가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자 경우에는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뒤로 그걸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 데이터는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해 두는 습관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랜섬웨어 방지를 위한 별도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일반 사이트에 들어갔다 감염되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 좀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